예,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송영주, 이명철의 카타르 펀치 84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개막 초기의 월드컵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딱 나왔을 때 송영주 해설위원이 야, 이거 좀 불안하다, 이거 좀 약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되새김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좀 별로 아닌가? 이거는 참고로 이명철 해설위원이 선정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송영주 해설위원도 이번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녹화를 하고 나서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우리가 각오를 새로 다져야 된다. 이거는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살릴 겁니까? 뭐 벼랑 끝에서 한번 발악을 해봐야죠. 개인적으로 저는 준이 형을 되게 좋아해요. 네. 우리 세대들의 그 해설위원들은 다 준이 형 해설을 보고 본받으려고 하거든요. 아, 지현이 형은요? 지현이 형은 친하죠. 지현이 형은 친하다는 거. 자, 월드컵은 어디입니까? 아, 월드컵은 지현이 형 방송으로 봅니다. 이유가 뭐죠? 한국 경기는 와이프도 같이 봐야 되고 뭐 처남도 같이 봐야 되고 가족이 같이 봐야 되니까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 안정환 씨라든가 김성주 씨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기는 MBC로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지현이 형 거로 봐요. 제가 지현이 형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보답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현이 형 거로 보자. 한준희 해설위원은 도와준 게 없습니까? 저는 본받고 싶은 분. 본받고 싶은 분인데 따라가진 않네요. 네. 아니 그게 준이 형을 따라가고 싶은데 제 능력이 안 돼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준이 형을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닮아가는 건 헤어스타일밖에 없다. 여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빠지고 있고 지금 파마했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예, 이렇게 월드컵은 송영주 해설위원의 픽은 안정환, 장지현, 한준희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준이 형님 존경합니다. 자, 이렇게 이슈 세 가지를 해설위원들께서 각각 정리를 해오셨어요. 먼저 송영주 해설위원의 이슈 하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카타르가 개막전에서 패배한 거죠.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패배를 당한다? 월드컵 역사 9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고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골을 못 넣은 것도 5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1970 멕시코 월드컵에서 멕시코가 개막전에서 골을 못 넣으면서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로 처음으로 카타르가 에콰도르전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골도 못 넣고 패배도 당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개최국이잖아요. 개최국에 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홈팬들의 응원이잖아요. 그런데 6만 명 넘게 만원 관중으로 경기가 시작됐다가 경기 끝났을 때는 3분의 1만 남아 있었던 것.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카타르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닌가 보다. 단지 월드컵 개최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유, 스포츠 이벤트 이런 걸로 이 월드컵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로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6개월 합숙했다면서 합숙 동안 뭐 한 거야 대체? 왕게임 한 거야 뭐야? 자아도취에 빠졌다가 막상 현실을 경험하게 됐다는 얘기가 정설이죠. 제가 이 경기를 가평에 캠핑 가서 새벽에 봤다니까요.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한번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네요. 캠핑에 심취를 해 있는 송영주 해설위원의 첫 번째 이슈, 카타르의 개막전 대패였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카타르의 대회 준비의 명과 암이 되겠죠. 예. 대회 준비로 봤을 때는 이번에 월드컵 개최 그 개막식도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 입장할 때 전 이벤트 씬들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월드컵의 큰 모형과 각 국가의 어떤 다양한 LED 조명이 비춰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특히 미국 웨일스전에서 그날 선발 엔트리에 있었던 22명의 선수들은 모두 월드컵 데뷔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터널에서 밖에서 쏘는 그 조명이나 월드컵 모형이나 이런 거 보면서 얼어붙어 있는 표정들이 너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그렇죠. 과거에 북한의 정대세가 월드컵 무대에서 펑펑 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월드컵 무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꿈이잖아요. 그 꿈을 이뤘다는 생각 때문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의 북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왜 다들 또 얼어붙나요? 왜 다 얼어붙는 겁니까? 축구잖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좀 큰 데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내가 오늘 금기시하는 준이 형의 헤어스타일과 북한 얘기를 한 겁니까? 여기 송영주 해설위원이 이제는 그 스포츠면보다는 사회면에서 좀 자주 뵐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명에 대해서는 이 워낙에 화려하게 준비를 했고 정국 씨도 역시 또 맞아요.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게 되면서 없던 국뽕도 차오르게 만드는 그런 개막식을 모두가 아마 지켜보셨을 텐데 명이 있다면
암도 있습니다. 사실 그 그림자도 상당히 좀 짙은 것 같아요. 네, 피파와 카타르는 이걸 회피하고 있지만 경기장을 준비하는 과정,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상자들과 혹사 논란들, 이런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카타르의 대회 준비 과정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조명을 덜 받고 있죠. 그렇죠. 대회가 진행 중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대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피파나 카타르 모두 목적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연코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좀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대표팀과 덴마크 대표팀의 키 스폰서인 헛멜 같은 경우에도 이 상표와 그리고 덴마크 축구협회의 이 로고를 굉장히 좀 짙게 처리를 하면서 유니폼에 묻혀서 안 보이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쌓아 올린 이 월드컵에 우리가 조명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6,7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 여성이라든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거에 반대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규제를 가하고 있는, 사실 뭐 술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월드컵이 축제잖아요. 근데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에서 계속해서 항의도 하고, 항의한다는 측면에서 길거리 응원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워졌습니다. 예, 약간 송영주 해설위원의 그 거취와 비슷하게 굉장히 좀 어둡고 진중한, 너무 어두우시네요. 또 어두운 걸 또 입고 오셨어요. 인서트 코인이에요 지금. 저는 댓글을 다 봅니다. 송영주 위원처럼 좀 이렇게 푸짐한 분은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라 어두운 계열을 입어야 된다. 아니 그렇게 입으라고 해서 입고 나왔더니만 또 어둡다고 뭐라고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칙칙한 옷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해오신 송영주 해설위원입니다. 원투퍼치의 명가 암입니까? 네, 소통하는 해설위원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개막전에서 에네르 발렌시아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골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인데 SAOT라고, 세미 오토매티드 오프사이드 테크놀로지. 사실은 오프사이드가 예전에는 VAR이 도입이 되면서 줄을 긋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딱 70초 만에 이 기술로 딱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판독 기술로 인해서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다. 경기는 더 빨리 전개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자, 뭐 사실 그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저희가 잠깐 좀 맛보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반자동을 넘어서 이제 자동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 옵사이드 라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약간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VAR실에서 오프사이드인지 확인할 때 선을 그을 때 이 선을 긋는 기준은 뭐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밀리미터다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뭐야? 막 이랬는데 이거는 정말로 반자동이니까 정확한 측정이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도 오프사이드가 나오면 더 이상 항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또 새로운 기술이 속속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명철 해설위원도 뽑아온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의 첫 경기 6골 선전이 되겠죠. 사실 잉글랜드가 이제나 저제나 축구가 집으로 돌아올까 하고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력적으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서 이란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컨디션이었던 것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잉글랜드 자체로 봤을 때 이전의 메이저 대회들을 나섰을 때보다 팀의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부분이 중원의 에너지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원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이란행전의 베스트 선수는 역시 주드 벨링엄입니다. 잘하더라고요. 주드 벨링엄, 여러분 원투펀치에서 원더보이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 골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어느새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좋은 위치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4-2-3-1 기준으로 이제 라이스와 벨링엄을 3선에 두고 마운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둔 형태로 출발했는데, 한 중반쯤부터 벨링엄이 전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4-2-3-1에서 4-3-3으로 잉글랜드가 바뀌었습니다. 4-3-3으로 바뀐 상황에서 벨링엄이 오른쪽 공격을 주도하고 볼을 운반해주고 침투를 가져가지고 트리피어 같은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오른쪽의 밸런스도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되고 좌우 모두 흔드는 모습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많이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잉글랜드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라인 컨트롤도 꽤 잘했던 경기였다고 보거든요. 스쿼드의 밸런스나 선수들의 나이나 현재 그 선수들이 보여줬던 전술적인 퍼포먼스까지 봤을 때 꽤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이번 대회는 좀 있지 않을까 긍정해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저는 잉글랜드 대표팀이 잘한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이란이 너무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측면이 그냥 뚫려요. 사카하고 1대1에서 뚫리고 스털링하고 1대1에서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파이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잉글랜드의 약점이라면 여전히 수비에 있다고 생각해요. 2골 내줬어요. 네, 그리고 이 수비가 그냥 수비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수비수들이 빌드업 할 때 볼을 간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빌드업 할 때. 케이로스 감독이 후반전에는 물론 라인을 올리긴 했지만 전방부터 압박을 좀 강하게 하면서 1차 빌드업을 방해하고 나서 라인을 내리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란에 대한 실망감이 컸는데 지금 잉글랜드 얘기하니까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메가이어도 다이어도 픽포드도 약간씩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축구는 집으로 올 수 있습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아, 누구의 집으로요? 쟤네들의 집으로요. 아, 그런가요? 아니요. 남미로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남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추가 시간이 너무 많아요. 평균이 10분이 넘어가요. 특히 잉글랜드 이란전 있잖아요. 전반전에 추가 시간이 14분이었고요. 후반전에 추가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런데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까지 줬어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그 침대 축구라고 해서 막 누워 있는 경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새로운 해결책 그런 식으로 내보내지 않았나. 또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다. 이제는 경기가 멈춰졌을 때 그 시간들을 딱딱 체크해서 그만큼 넣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매 경기 지금 10분씩이 넘어간다는 거는 월드컵 전에 이미 피파 쪽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있는 저희도 그 14분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굉장히 놀라는데 선수들은 뭐 어떻겠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더 준비해야 돼요. 이번 월드컵은 겨울에 펼쳐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 전반전 끝났다. 이제 들어가야지 하는데 추가 시간 14분. 응?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감독이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추가 시간에 부상 선수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분명히 말 나옵니다. 축구는 루즈해질 수도 있어요. 곧 이란과 웨일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누가 공격할지 한번 보세요. 네, 루즈해질 수가 있거든요. 풀타임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추가 시간을 이렇게 늘리면 오히려 관심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월드컵 끝나고 한준이와 장지현이 돌아와서 깊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건 이제 지연 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의미는 있겠죠. 그리고 뭐 사실 침대를 해야 되는 팀들이 그냥 초장부터 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침대를 보기 어려웠던 그런 좀 맞아요. 환경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더 많이 자진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명철 해설위원의 세 번째 이슈입니다. 5인 교체와 머리 부상에 대한 대비를 아, 좀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정말 휘감았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축구도 원래는 생각하지 않았던 5인 교체와 같은 네. 교체 확대 그리고 특히 머리 쪽 부상에 대해서는 교체 카드에 할당되지 않는 선에서 그 경기에 한해서는 양 팀에게 추가적으로 교체 쿼터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규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잉글랜드 이란 경기의 그 첫 10분 정도 장면에서 베란 반데 골키퍼가 나와서 수비와 미드필더 골키퍼 사이에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필 호세이니 선수하고 머리끼리의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코가 너무 많이 부었고 약간 골절도 염려가 되는 골절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안쪽에서 출혈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베란다 골키퍼가 좀 있었는데 그 상황이 결국은 머리 쪽 부상으로 염려가 돼서 결국 이제 베란다 골키퍼는 5인 교체에 할당되지 않는 추가 교체 자리를 부여받게 예, 됐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베이란 반드 선수의 부상도 부상이지만 그 공 던지는 걸 좀 못 봐서 저는 좀 많이 아쉽긴 했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공으로 던져주는 걸로 역습을 이끌 때 쭉 뻗어나가는 그 엄청난 궤적을 좀 그리는 패스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저께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란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하나 찍을까 제가 사왔거든요. 그때 이란 갔을 때 이란 대표팀 유니폼이랑 에스테글랄 페르세폴리스 이렇게 유니폼이랑 트락토르 사즈까지 그렇게 4개의 유니폼을 사왔었는데 이 사람이
국정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와.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잉글랜드를 잡을 경우에는 이거 내가 분명히 입고 찍는다. 이거 떡상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박살이 나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뭐 이란은 어쨌든 베이라만드 골키퍼는 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골절이라서 너무 좀 많은 위로를 좀 전하고 싶고요. 이외에 이제 그냥 작은 이슈 하나를 꼽자면 어제 그 웨일스의 64년 만에 월드컵 본선을 갔잖아요. 네네네. 정말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하게 채웠더라고요. 네, 뭐 홈 경기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응원 열기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오신 대다수가 웨일스가 월드컵에서 뛴 걸 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생전 처음이죠. 그러니까 1958 월드컵 때 8강까지 갔는데 그때도 무승부를 많이 하면서 가긴 했는데 브라질하고 붙었다가 펠레에게 골 먹고 결국 탈락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60 몇 년 만에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팬들의 표정이 감동과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국가 연주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번 월드컵이 끝이 나고 나면은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게 현실이니까 한 번 한 번의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좀 소중하게 다가왔을 웨일스 팬들 그리고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준희, 장지현, 정순주 아무도 없이 저희가 빈집털이를 하러 왔던 송영주, 임형철의 카타르 펀치 84회 두 번째 이야기. 지금까지의 카타르 월드컵 세계 이슈 두 명의 해설위원의 의견과 함께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아마도 다음 에피소드에는 여기 앉아있는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다음 주에 뭐 못 나오시나 보죠? 아 저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쉬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야심이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두 번의 에피소드로 폼이 떡상을 했다는 것을 입증을 했던 송영주 해설위원 그리고 역시 또 안정된 고용을 유지를 하고 있는 임영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